핸드폰에 있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작은 할머니가 한 짓 이제 다 들통날 거라고요. 은총이가 영특한 재치로 과거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최명지가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낮은 햇살이 거실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오후, 최명지는 환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쓰며 은총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가족인 것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려 노력하는 모습이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은총이는 작은 할머니가 오늘따라 지나치게 다정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알록달록 블록을 쌓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명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일부러 목소리를 경쾌하게 올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은총아, 오늘은 작은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볼까? 보고 싶은 것도 많지 않니? 은총이는 블록을 쥔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해맑은 눈으로 작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뭐 하고 싶으세요? 은총이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숨바꼭질도 좋아해요. 최명지는 은총이의 발랄한 반응에 덩달아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은총이의 핸드폰을 얻어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몸을 앞으로 기울인 최명지는 손짓을 은총이 앞에서 멈추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실 네 엄마 이야기 좀 듣고 싶어. 엄마 사진도 같이 보고 싶고. 혹시 네 핸드폰에 엄마 사진 있지 않을까? 은총이는 작은 손으로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귀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진이요? 하나 이모한테 들었는데 아직 못 찾았대요. 작은 할머니가 뭔가 아세요? 최명지는 겉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은총이를 다독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은총이의 핸드폰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엄마 사진을 내가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핸드폰만 잠깐 보여주면 어떨까? 혹시라도 네가 모르고 넘어간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니. 은총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맑은 미소 속에서도 어른들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기색이 언뜻 비쳤습니다. 그래도 그냥 함부로 드리긴 좀 그래요. 이건 엄청 소중한 물건이라서 나중에 꼭 필요한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명지는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은총이가 생각처럼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작은 할머니라는 호칭을 다정하게 써주는데도 마음 한켠에는 이미 경계심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최명지는 달콤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괜히 겁내는 건 아니겠지? 작은 할머니가 정말로 엄마 사진 찾아줄 마음인데 네가 이렇게 마음 닫으면 살짝 서운하잖니. 은총이는 블록을 톡톡 쌓아 올리다 최명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맑은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은총이도 작은 할머니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핸드폰은 좀 더 갖고 있을래요.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꼭 필요한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명지는 미간을 찌푸릴 뻔했지만 간신히 표정을 다스려 자상하게 웃는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조그만 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군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달리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은총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듯 가볍게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블록을 정성껏 마저 끼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깔린 정적 속에서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은총이는 밖에서 돌아온 구하나를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구하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은총이가 잔뜩 신중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은총이가 이렇게 비장한 기색을 보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살짝 잡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은총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총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작은 할머니가 또 핸드폰 달라고 했어요. 엄마 사진 보여줄 테니 핸드폰 좀 주라면서 계속 그러시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말을 듣고 살짝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하나는 본래 최명지가 은총이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사진을 운운하며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탐내는 걸까? 구하나는 은총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구하나는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총아, 혹시 핸드폰 안에 중요해 보이는 사진이나 녹음 같은 게 있니? 은총이는 작게 고개를 흔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은총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엄마가 쓰던 폰이라서 그냥 일상 사진이나 짧은 영상들만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작은 할머니가 자꾸 집착하는 거 보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구하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그냥 넘길 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작은 할머니가 그 폰에 무슨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지도 모르지. 근데 절대 그냥 줘버리면 안 돼. 알겠지? 은총이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풀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응, 이모도 그렇게 생각하죠. 은총이도 왠지 안 줘야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작은 할머니가 엄마 사진 꺼내니까 좀 무섭기도 했고. 구하나는 은총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겁나거나 힘든 일 생기면 혼자 쏙 썩이지 말고 바로 이모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은총이는 응, 이모 믿을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구하나는 어린 나이에 이런 부담을 느껴야 하는 은총이가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은총이가 꿋꿋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대견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교환하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은총이와 구하나는 고갯짓으로 서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더 큰 위협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은총이는 신여진이 서재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은총이는 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망설이다가 근래 들어 구하나와 은총이의 관계에 대해 이상한 기색을 풍기는 신여진이 신경 쓰여 서재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여진은 안경 너머로 은총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총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니? 은총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자 쪽을 가리키는 신여진의 손짓에 따라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하나 이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여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구하나 말이구나.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지. 은총이는 신여진의 태도를 살피며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나 이모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여진은 시선을 살짝 내리깔았다가 은총이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맞아.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곁에 두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아직은 완벽히 내 사람이라고 보기엔 이른 것 같구나. 은총이는 그 순간 신여진이 구하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짜 딸이라는 말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은총이는 일부러 작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 이모가 회장님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걱정도 하시는 거예요? 신여진은 몸을 뒤로 젖히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란다. 언제든 대비가 돼 있어야 해. 은총이는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해졌습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을 진심으로 모시려 애쓰는데 신여진은 의혹을 거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하나 이모도 그렇고 은총이도 진심이에요. 신여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총이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져서 가볍게 목례만 하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신여진의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은총이의 귓가에 진하게 남았습니다. 이른 아침 최명진은 일부러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은총이가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은총이가 정원으로 나왔을 때 최명진은 얼른 다가가 잔잔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은총아, 어제는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았지? 근데 작은 할머니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 은총이는 조심스레 시선을 들며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최명진은 은총이의 반응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엄마랑 찍은 사진을 찾았어. 네 할머니 서랍 속에 액자가 있더라고. 이모랑 엄마 그리고 네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 정말 보고 싶지 않니? 그 사진 보러 갈래? 은총이는 예기치 못한 이야기라 잠시 당황했습니다. 엄마 사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하시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흔들렸지만 곧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최명진은 이미 잔뜩간을 보며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깨어내려 했습니다. 어차피 서랍 속에서 몰래 꺼내서 봐야 하는 거라 시간 얼마 안 걸려. 근데 그 핸드폰만 잠깐 보여주면 작은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엄마 영상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사실 최명진은 스스로도 절실했습니다. 윤유진을 죽인 배우로서 핸드폰에 어떤 범행 증거가 남았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총이가 자꾸 핸드폰을 내놓지 않으니 초조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은총이는 정색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사진 보여주시면 정말 고마울 텐데 핸드폰은 아직 못 드려요.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그냥 다른 방법 없을까요? 최명진은 은총이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많구나. 작은 할머니가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정말 네 엄마 위해서 도와주려는 건데. 최명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목소리에서는 초조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은총이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면서도 작은 할머니가 생각보다 까다롭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경계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서로의 속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 둘 사이에는 작은 전쟁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늦은 오전 구하나는 은총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총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구하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은총이는 가슴을 여러 번 들썩이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구하나를 맞이했습니다. 이모 큰일이에요. 작은 할머니가 오늘도 우리 엄마 사진 액자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큰 할머니 서랍 속에 사진 액자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상하죠. 구하나는 이미 최명지의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무엇인가 숨기려 하면서 동시에 은총이의 핸드폰을 노린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것 같아. 은총이 엄마 사진이라면 우리도 찾지 못했는데 굳이 엄마 서랍 속에서 몰래 꺼내서 보여주시겠다는 게 너무 수상하지 않니? 구하나는 은총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집착하시는 이유가 뭘까? 혹시 작은 엄마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한 거라면 그 증거가 핸드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은총이 폰 안에 정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 은총이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얼굴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요, 이모. 우리 엄마가 사고 나기 직전에 녹음 같은 걸 해놨다면 작은 할머니가 그걸 숨기려고 저렇게 애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살며시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절대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은총이가 이 핸드폰을 단단히 지켜야 해. 작은 엄마가 또 접근해오면 바로 이모한테 알려. 나도 같이 알아볼게. 절대 혼자서 위험한 짓 하지 마. 알겠지? 은총이는 그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이는 듯 길게 숨을 내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모 아니었으면 은총이는 뭐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구하나는 그런 은총이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른거렸습니다. 작은 엄마가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구하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닌 가족으로서 은총이를 지켜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비밀스럽고 위험한 싸움이 시작된 듯 했지만 구하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결연한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낮의 사무실처럼 변한 응접실에서 신여진은 커피잔을 탁자에 올려놓은 뒤 최명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최명지는 창문 밖을 힐끗거리며 신여진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요즘 은총이와 구하나가 무언가를 도모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거슬렸지만 신여진은 그보다 먼저 최명지가 어떤 속내를 품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뭐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런 거면 낑낑대지 말고 빨리 해. 최명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차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끝에서는 은근한 음흉함이 감돌았습니다. 은총이가 저를 경계하는 듯해요, 회장님. 하나도 저를 일방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은총이 엄마 폰 문제도 있고요. 신여진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리한 시선으로 최명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야. 내가 지킬 거니까 최명지 너는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핸드폰이든 뭐든 네가 알아서 할 일 아니야. 최명지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마치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폰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은총이가 끝까지 안 보여주려 하고 구하나도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요. 왠지 찜찜해서요. 그러자 신여진은 테이블을 탁 내리치며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네가 알 게 뭐 있어. 은총이는 내 손자고 구하나는 내 사람이야. 뭘 하든 내가 알아서 해결해. 최명진은 간신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이 옳아요.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다만 은총이가 조금 수상해서 혹시 회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은총이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여진은 다시 커피잔을 들고 싸늘하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사람을 너무 구석까지 몰아붙이면 역효과만 생기는 법이니까. 앞으로도 내 손자 일엔 함부로 나서지 마. 최명진은 뒤통수가 축축해지는 기분을 억누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 핸드폰 문제를 명확하게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이런 신경전이 더 커지면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신여진이 은총이를 지키려 하는 태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상을 받아 최명진은 속으로 깊은 불안을 씹으며 응접실에서 물러났습니다. 늦은 밤, 신여진은 서재 조명을 어둡게 한 채 장비서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흐르듯 울렸습니다. 신여진은 장비서 앞에 몇 장의 서류를 놓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건가 자꾸 마음이 불안해서. 구하나 씨가 배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은총이를 내가 직접 입양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 장비서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차분히 답했습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볼 때는 쉽사리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신여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목소리에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짜 딸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필요하면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총이까지 얽히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야. 계속 가슴이 답답해. 장비서는 신여진의 심리를 헤아리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하나 씨는 은총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합니다. 그 마음을 배신이라고 부르면 구하나 씨도 억울하겠지요. 회장님께서 손자를 먼저 입양하시면 구하나 씨와 은총이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줄어들겠습니다만. 신여진은 장비서의 말을 듣고도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비바람 속에 흔들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심란한 마음이 더욱 짙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긴 해. 그런데 모든 사실을 다 드러내지 않고선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을 거잖아. 자칫 잘못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계속 불안해. 장비서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구하나 씨가 회장님께 등을 돌린다면 여러 면에서 골치가 아플 겁니다. 몰랐던 비밀까지 알아버릴 수 있고 은총이도 구하나 편에 설 수 있으니까요. 신여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자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이러다간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어. 내 딸 그리고 내 손자 왜 이렇게까지 얽혀버렸을까? 정말 불안하네. 장비서는 신여진이 느끼는 무거운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듯 잠잠히 침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재안의 감도는 비밀과 불안의 기류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깊은 밤 은총이는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응접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자 은총이는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 최명지가 신여진의 재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입술을 앙다물고 서류를 살피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걸로 내 비자금 경로를 좀 더 완벽하게 덮을 수 있겠네.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조작해둬야지. 최명지는 서류 한 장을 가방 안에 넣으며 잔뜩 흥분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은총이는 급히 문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이처럼 대담하게 신여진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지가 방을 나간 뒤에도 은총이는 당장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걸 할머니가 알면 어떡하지? 아니 혹시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냥 두는 걸까? 은총이는 조심스레 응접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내 훑어보니 난잡하게 뒤섞인 숫자들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가득한 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돈을 빼돌리는 중이네. 은총이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최명지가 들고 간 서류 외에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할머니가 왜 엄마의 핸드폰을 그토록 원했는지도 어렴풋이 연결되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할머니가 엄마의 죽음에 관여한 배우일지도 몰라. 그런 의심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야. 은총이는 몰려오는 공포와 분노를 꾹 억누르며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이모와 꼭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윤유진의 폰을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탐내는지 이제 조금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아침 구하나는 휴대폰 벨소리에 정신을 차리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쪽은 은총이었고 은총이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모 지금 빨리 좀 봐주실래요? 은총이가 엄청난 걸 찾아냈는데 혼자선 처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구하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은총이가 있는 곳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둘은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모여 앉아 다른 가족들의 눈길을 피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총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구하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모. 작은 할머니가 회장님 돈을 몰래 빼돌리는 증거 같아요. 어젯밤에 직접 본 것도 있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이런 흐름이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구하나는 한 장씩 자료를 넘겨보다가 숨이 턱 막히듯 크게 눈을 떴습니다. 여러 계좌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자금이 수상쩍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작은 엄마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다니. 진짜 범죄네. 은총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도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이모.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사고 나기 직전에 뭔가 녹음해뒀다면 작은 할머니가 그걸 숨기려 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그렇게 욕심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구하나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손을 멈추고 영특한 은총이를 다시 한번 보듬어 안았습니다. 은총아, 이걸 찾아낸 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혼자 해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 작은 엄마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은총이는 그러나 오히려 다부진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모랑 같이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핸드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내줄 거예요. 이 서류도 회장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할머니가 잘못된 짓을 하는 걸 막아야 하잖아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결심이 기특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너무 옳은 말이야.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회장님께 가져가도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네. 은총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선은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확실한 때를 노려야겠어요. 근데 이모, 은총이 사실 엄청 무섭긴 해요. 작은 할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 죽음에 관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구안하는 은총이가 안쓰러운 듯 다정히 안아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은총아, 이제 혼자 아니야. 옆에 내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막아내자. 이렇게 영리하고 잘해주는데 이모가 꼭 지켜줄게. 서로가 나누는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거실 한 구석에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신여진은 최명지를 서재로 따로 부르더니 단숨에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최명지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랍 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거 네가 내 돈에 손 뗀 증거들이야. 말해봐. 변명할 여지라도 있어? 최명진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본인이 조작하려 했던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정말 억울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신여진은 그 말을 가로막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 다 받고 다 들었어. 처음부터 낌새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담할 줄은 몰랐네. 네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본 거지? 최명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간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회장님 댁에서 얹혀 사는 것도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손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여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매섭게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네 존재가 이제 불쾌하고 위험해. 최명진은 테이블을 부여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제발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회장님,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동서지간으로 살아온 게 몇 년인데요. 신여진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냉혹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족? 이런 식으로 끝난 게 어디가 가족이냐. 당장 꺼져. 최명진은 주머니를 뒤적여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신여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기세를 올리자 얼른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게 짐을 챙기는 최명지의 모습은 이번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적대감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명지가 집을 떠난 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저녁이었습니다. 은총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여진이 머무는 방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총이에게 늘 든든한 할머니 같던 신여진이 요즘은 왠지 모르게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여진은 깊은 한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 창밖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이를 보자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려 애쓰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은총아, 작은 할머니가 떠난 건 알고 있겠지?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던데요. 신여진은 짧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 일이 좀 있었을 뿐이야.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은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나 이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할머니가 가짜 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 순간 신여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은총이는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할머니가 떠나면서 하나 이모를 가짜 딸이라고 부르던데요. 사실 은총이도 언뜻 듣긴 했어요. 근데 정말 가짜 딸이라니 이모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신여진은 들키지 않으려 애써 표정을 정돈했지만 갑작스럽게 두통이 오는지 이마를 짚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사정이라는 게 다 복잡하단다. 하나는 내가 쉽게 품에 안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은총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볼을 부풀리며 항의하듯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 이모는 진심으로 회장님께 잘하던데. 신여진은 숨이 막히는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은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흐린 눈빛을 들이운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점차 호흡이 거칠어지자 은총이는 놀라 방 안에 있던 산소 마스크를 급히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람 불러올까요? 신여진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 보이는 듯 신여진은 겨우 손을 내밀어 은총이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숨이 좀 찰 뿐이야. 은총이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은총이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신여진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게다가 하나 이모를 정말 가짜 딸로만 여기고 이용만 해온 것은 아닌지, 은총이의 가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무겁게 얹히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의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창가를 타고 들어왔지만 신여진의 마음에는 아직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듯 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구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구하나는 지친 기색의 신여진을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신여진은 힘겹게 고개를 돌린 뒤 떨리는 목소리로 구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구하나는 신여진의 이런 낮고 사과 어린 말을 듣고 아픈 사람을 보듬듯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여진의 손을 꼭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아 주셔서 사실 저도 회장님께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저 회장님이 힘드신 게 더 마음 아파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다정한 말에 힘겹게 숨을 고르며 다시금 죄책감이 묻어나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내가 널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은총이를 잃을까봐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그런데 그래서 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구하나는 신여진의 퀭해진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확인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부드럽게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어요. 은총이도 회장님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서로 아파하시는 모습 보고 있으면 저도 안쓰러워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건네는 위로의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래된 후회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정말 다 털어놓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널 아니, 너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은총이도 정말 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그러면 이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구하나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신여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마음 열어주시면 돼요. 은총이도 저도 회장님과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신여진은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한 손을 꼭 잡은 채 한편으로는 은총과 함께 이 모든 비밀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안도와 결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명지가 떠난 뒤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지만 그 뒤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신여진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고 구하나와 은총이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불, 베개, 그리고 여러 물건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마음도 새롭게 다잡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스며든 거실에서 은총이는 낮은 탁자에 앉아 무언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조용히 다가가자 은총이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엄마 핸드폰에 파일이 엄청 많아요. 은총이가 다시 한번 전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구하나는 은총이가 영특하게도 다시 핸드폰을 샅샅이 살펴본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조용히 은총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와, 은총아 진짜 대단한데? 근데 너무 무리하진 마. 네가 다칠까봐 걱정돼. 은총이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층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뭔가 결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할머니가 겉으론 다정해 보여도 혹시 정말 엄마를 죽게 만든 배우라면 끝까지 밝혀야 해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굳은 결의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특함이 안쓰러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얼마나 무서울 텐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은총이를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힘들거나 무서우면 바로 이모한테 말해. 은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른들 싸움 때문에 은총이가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모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무슨 반전이 또 날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절대 안 질 거예요. 구하나는 그런 은총이의 든든한 말에 살짝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무서울 게 없어. 작은 엄마가 다시 덤벼도 회장님이랑 은총이 그리고 나까지 다 같이 버티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자. 거실 창문 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환한 햇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펼쳐질 새 출발을 응원하듯 온 집안이 포근한 분위기에 감싸였습니다. 거짓과 음모가 여전해도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와 신뢰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은총이와 구하나는 흔들림 없는 결심을 품은 채 이 험난한 싸움을 함께 견뎌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두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